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들을 보았으며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수많은 국투본 애국 동지들, 우파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결국은 4.15 부정선거에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임명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4.15 부정선거 재판을 전부 다 묵살을 했지요. 자, 그때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보수 우파 대통령이 탄생한 뒤 4.1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린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투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엄청나게 부풀려진 사전투표 숫자, 이런 선관위의 조작질은 한마디로 부정선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충격적인 부정투표 용지들, 길이가 다른 투표용지와 또한 일련 번호가 있음에도 절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쓸어 넣었던 그 충격적인 증거도 보지 않았습니까? 신화폐처럼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지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는 민주당 압승, 본투표는 국민의힘 압승. 이 괴리감,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40 선거는 빼박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왜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현재 부정선거 침묵, 국민의힘 난리가 났으며 부정선거 파헤치는 민경욱당, 다음 재보궐선거 싹쓸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여러분들은 40 선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권이고 어떻게 우리가 온 총선거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 저도 수십 차례 국투본 행사에도 나가고 아스팔트에서 또 방송도 해드렸지만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부정선거. 어찌되었든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저 부정선거 반드시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 저하고 매우 친한 분이, 이분은 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이 선거 전문가입니다. 이 형이 저에게 오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전화통화를 좀 했습니다. 제가 형님
지금 이 40 총선거, 부정선거인데 왜 국민의힘 낙선자들 왜 저렇게 침묵만 지키냐. 그랬더니 이제 전화로 정 감독 신경 꺼. 걔네는 끝난 애들이야. 걔네들은 끝난 애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당선자들도,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왜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냐. 자기네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자기네는 열심히 해서 스스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 정 감독 그냥 국민의힘 이젠 잊어버려. 국민의힘 낙선자들 선거 무효소속 할 것 같아? 안 해. 그냥 국민의힘은 이젠 잊어버려. 그러면서 향후에 이 정치 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화로 이야기해줘서 형님 제발 부탁인데 이 내용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산 감독님께 알려드립니다. 전화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이 낙선한 후보들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국민의힘 낙선 후보자들을 왜 잊어버려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절대 민경욱 전 위원처럼 이번 40 총선거 선거 무효소송 죽어도 안 나옵니다. 왜? 이유는 하나, 이미 당론으로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해라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저하고 친한 제 동생 보좌관이 저에게 그냥 밥 먹으면서 툭 던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우 중요한 발언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전개될 정치 판도입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40 부정선거와 관련된 지금 대대적인 대국민 대회나 집회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전 총선 다 끝났죠.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중 최소한 당선인 중 최소한 10% 즉 30명 정도는 4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 100%. 왜냐? 통상 선거가 끝나면 수사기관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들을 수사에 재판에 넘기기 때문. 당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전 선거에서도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정성산 감독도 정치판을 잘 알지요. 공직선거법상 시효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닙니까?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전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데 이미 검경 수사 시작된 거 아시죠? 지금 현재 이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검찰은 420여 명, 경찰은 760여 명의 선고 사범을 수사 중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점점 재미있어지지 않습니까? 선거 관련 재판을 맡는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선고를 내야 합니다. 선고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수사 최장 6개월 그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대법 확정 판결까지 자 최장 1년 걸린다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는 이르면 내년 중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들이 수두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아야 하며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인원이 최소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최소 20명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왜? 과거 사례에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넘겨져 당선이 무효가 된 위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당선 무효형 어느 정도냐? 2016년 20대 때 33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서 6명이 당선이 취소됐지요. 2012년 19대 때는 5명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특정 범죄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번 현재 상황을 지켜봅시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재 상대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당선인이 대표죠. 양문석이는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 그 자체. 그는 선거 과정에서 편법, 대출 등의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가 고소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자, 양문석 뿐이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이걸로 이제 범야권 줄줄이 당선 무효가 될 예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또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조국 아닙니까? 조국이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보세요. 비례대표 이변으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조국이가 지금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 주심, 조국의 주심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엄상필 대법관이죠. 엄상필 대법관은 정경심 징역 4년 때려버린 그야말로 호랭이 같은 대법관.
이 조국이가 만약에 대법관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피 신청을 할까요? 기피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4인 체제지요. 한 명만 빠져도 3명이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조국은. 그렇죠? 조국 스스로도 얼마 전에 나는 깜방에 갈 수밖에 없으니 깜방에 가서 그동안 못 읽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응? 그런 조국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정우성 감독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민경욱 전 의원님 잘 아신다니까. 민경욱 전 의원님 이번에 40 부정선거 대국민 집회, 대국민 캠페인, 대국민 부정선거 폭로운동 이거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되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들을 낼 생각을 하고 움직이십시오 라고 전해 주십시오. 정우성 감독,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를 만약 한다면 왜 민경욱당 가호당인가요? 어쨌든 민경욱당이 왜 재보궐선거하면 싹쓸이할 수밖에 없냐?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나 보수우파 국민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경욱 전 의원님은 이번 40 부정선거 파헤치는 대국민 운동을 하시면서 이 다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사람들을 정면으로 내세워서 투쟁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전달해 왔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양제도 먹고 있고 또 비싼 한 풀에 5만 원이더구만. 죄송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